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주옥 같은 얘기를 1부에서 4부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저는 솔로몬을 만난 기분입니다. 애를 반으로 갈라라! 이런 느낌의 느낌으로 얘기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의 경영에 있어서 이제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플랜, 계획 이런 얘기를 좀 나눌까 하는데요. 원장님 개원하고 나서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이 플랜까지 잡는 거는 너무 좀 어렵지 않나요? 생각해야 되나요, 그래도?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릴 때 개원 1년 연말에 정리를 분석을, 해서, 네, 분석을 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 승수를 한번 평가해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 승수? 네, 그러니까 내가 병원 개원 당시에 투입했던 총 네. 비용 대비 네. 나의 순수익이 얼마씩 증가되고 있는가, 네. 이런 추세면 몇 년 후에 원가를 뽑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는 내 개인적인 생활비를 빼야 돼요. 그 순수하게 그 잉여 수익으로만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가 5년 이내에 뽑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5년 후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네.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페이닥터를 두고 병원을 확장할 것인가, 이전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고, 또 하나는 이 환자의 숫자를 보고 소재지인을 분석해서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로 설계를 해야 되죠. 1년을 봤는데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모든 모노프라인 광고를 다 했는데도 초진이 늘지가 않고 일정하다. 네. 이거는 환자 풀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더 확장을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건당 진료비를 높여야 되잖아. 한 환자 명. 수가 네,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건당 진료비를 합법화하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유료 환자를 10명 보는 것보다는 유료 환자 5명에 수술 5명 이렇게 환자를 보는 것이 합법적으로 건당 진료비를 아주 건실하게 건당 진료비 놀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영을 꾀해야 되겠죠.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은 목표 설정을 매년 몇 프로 정도 성장으로 보십니까? 저는 목표 설정을 저희 행복으로 잡았어요.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네, 매년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잡아서 우문이었습니다. 지금 20년 됐는데 저의 행복의 20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보다도 굉장히 동안이다 소리를 많이 듣는데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네. 바로 제가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요즘에도 내가 오늘 몇 번 웃었지를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웃음의 횟수가 개원 초하고 지금 20년이 됐는데 개원 초보다 지금 더 많이 웃어요. 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서 네. 나는 성공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정말 우문이었고요. 몇 프로 성장하느냐 이게 목표가 아니라 더 행복해지느냐가 목표다. 다만 그 행복을 느끼는 거가 통장에 금액이 올라가는 거, 네. 수익이 올라가는 것이 행복이다 하면은 수익을 늘려야 되겠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자기 행복이다 하면은 이제 자녀가 잘 되는 쪽으로 이 병원을 활용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의사 아들로 키우고 싶다 하면은 자꾸 병원에 불러서 병원 냄새를 느끼고 또 의사로서의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자꾸 해준다 할지, 또는 뭐 사랑하는 아내가 의사의 아내로서의 시간은 의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의사 남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서 오너가 행복을 지수를 높이면은 그게 좋지 않는가. 대부분은 이제 그 장기 어떤 비전을 놓고 볼 때 돈을 많이 버는 의사가 성공한 의사로 우리 사회가 많이 비치게 되는데, 돈을 제가 아무리 벌어도 1000억을 벌겠습니까? 지금 자산이 개원 초에서 500억까지 벌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5천만 인구에서 500억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갑부라고 우리가 칭송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렇게 돈으로 탑이 되기 힘들면 행복지수로 탑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 간혹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인기과를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지 왜 똥꼬과를 해서 이렇게 돈도 못 벌고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주일 환자를 보고 주말에 되면은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돈 벌어서 그런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눈을 즐겁게 해야만이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나는 더 엔도핀이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장님의 그 행복 마인드 저도 갑자기 원장님 팬이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제주도에 7년 살 때 행복이라는 주제로 책을 또 여러 권 읽은 적이 있죠. 한 50권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수입은 일정 금액 이상이 오버가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고 네. 금액은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건데 사실은 지금 개원을 고민하고 개원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돈 때문에 바들바들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그러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원장님 병원 경영할 때 3년 계획, 5년 계획 이런 계획 수립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일 분석할 때는 환자의 대기 시간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래서 환자가 진료실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환자가 밖에 대기실에서 많이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이 병원에 오기 싫다 또는 이 병원에 오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갖는가 이 환자한테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병원에 환자가 많네라는 거가 환자한테 굉장히 다시 찾고 싶은 병원이 되게 한다면 저는 이제 CCTV로 대기실을 진료실에서 봐요. 그래서 늘 환자가 한두 명이 대기실에 머무르게 합니다. 네. 근데 환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 환자한테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네. 이 원장님은 굉장히 친절하고 네.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네. 네. 대학병원보다도 개인병원 이래서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또 이 환자분이 밖에 가서 다른 환자들한테 이 원장님 너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 너 그 병원 한번 가봐라 라고 소개해주는 입소문 날 수 있게. 네,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 환자가 다음에 환자가 딱 와죠. 아. 와서 대기실에 있죠. 그럴 네. 때 이제 환자 설명을 마무리하고 내보내면 텅 빈 줄 알았더니 진료 중이었네. 아 역시 이 병원에는 환자가 끊이지 않고 계속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음 환자가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이 됐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초재진 네. 그걸 분석을 해서 직원 친절 교육을 해야 될지 또는 광고 홍보를 더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순수익이 잉여 수익이 점점 늘어나서 몇 년 아니면 이거 갚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빚이 산더미 같아도 걱정할 필요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는 몇 년까지만 이대로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자기 네. 지금 현재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면 되겠죠. 자, 원장님 세 번째 질문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주하게 되잖아요. 병원 개원하고 1년,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좀 나 이제 좀 쉴래 또는 이제 힘들어 나 그냥 이대로 갈래 그렇게 안주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그런 생각이 들면 매출이 바로 작아지죠. 네. 그래서 네. 저는 환자 문진표에 네. 항상 내원 경위, 내원 동기란이 있어요. 음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어떻게 왔냐, 네. 뭐 인터넷 검색해서 왔다. 그러면 네이버를 검색했냐, 다음을 검색했냐, 키워드가 뭐냐, 네. 또 소개로 왔다. 그러면 지인이냐, 우리 병원 환자냐, 그리고 간판 보고 왔다. 네. 이런 내원 동기를 거기다 해서 이제 그 환자들의 내원 동기를 분석을 해요. 네. 분석을 해서 지인이 많은 경우에는 제가 환자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왔다 간 환자가 네. 소개를 많이 해준다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광고를 보고 왔다, 지인은 없다. 그러면은 제가 환자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을 다시 찾고 싶은 병원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안 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항문은 치부를 자, 드러내는 숨기려고 하죠. 부분이라서 네. 여간 친하지 않으면. 친절하거나 이 병원에 감동을 받지 않고는 소개하기가 아. 힘들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을 감동 과마를 주는 거가 지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 네. 보는 겁니다. 또는 광고를 보게 되죠. 어느 광고가 환자를 더 많이 오게 만드는가 그 광고를 계속 분석을 하면서 많이 오게 하는 광고에는 더 늘리고 네. 효과가 없는 그런 광고는 점점 줄이고. 근데 이제 이 항문은 눈으로 보는 광고보다는 청각의 광고가 효과가 크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봐요. 청각을. 네, 왜냐하면 이 항문 광고를 했는데 그 앞에서 무조건 서서 읽을 사람 없단 말이죠. 네. 왜? 다른 다 사람과 쳐다볼 하여금 거니까. 내가 치질이 있는 네. 것처럼 보이니까 네. 휙 보고 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휙 보고 가기 때문에 그 광고는 좀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신성이 떨어지고. 그러나 이제 음성 광고는 가만히 눈 감고 듣기 때문에 내가 저 광고를 보고 저 병원 한번 가봐야 될 환자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듣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음성 광고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어느 진료 영역을 하는 우리 의과 네.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틈이 없죠. 그렇군요. 이게 안주하지 않는 노하우가
네, 저는 왜 마케팅 얘기를 하시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나오는군요. 열심히 병원을 고민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면 이는 이제 빠질 시간이 없다. 우리 저기 제 생각에는요, 우리 5부에서 끝나려고 했는데 나중에 임익강 원장님한테 마케팅 얘기 조금 나누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병원 경영의 우리 마지막 5부에서 제가 네 번째 질문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원천은 어디서 나옵니까, 원장님?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행복지수에서 나오죠. 네.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네. 저는 항상 저녁에 잘 때 웃으면서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네. 아침마다 스트레칭하고 아령으로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데 네. 그 운동하면서도 웃습니다. 땀을 흘리고. 네. 저는 숨 차고 땀 흘리는 거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하면서도 오늘은 뭘 하고 웃고 살까. 그래서 이제 환자가 없을 때는 이때는 바로 통계 분석하라고 네. 잠깐 시간을 주는구나 하고 밀렸던 통계 분석을 돌려보거나 또 밀렸던 책을 읽고요. 또 막 바쁠 때는 아이고 오늘 돈 쏟아지게 버네. 긍내 긁어 하면서 또 즐겁게 웃고. 네. 그것도 어쩐 때는 점심시간도 1시간 남았는데 환자가 또 끊기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밥을 빨리 먹고 오늘 점심시간에 낮잠을 좀 자가지고 네. 피를 좀 풀어야 되겠다. 우리 환자들은 네. 내가 피곤한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에게 또 쉴 네. 시간을 주고 우리 환자들 너무너무 고마워. 모든 상황이 다 행복한 상황이군요. 점심시간을 땡겨 먹고 점심시간을 풀로 자요. 네. 자고 딱 일어나면은 오후에는 기가 살잖아요. 기력이 넘쳐서 막 환자한테 설명하고 또 환자를 즐겁게 해주고 그러면은 환자가 가면서 그렇죠. 처음엔 쑥스러워서 왔는데 저 원장님이 편하게 대해줘서 다른 분들 내 친구들한테 다 소개해줘야 되겠어요 라고 이제 환자가 그렇게 편안하게 진료받고 가죠. 그런 거가 바로 다 내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 마인드라고 하죠. 포지티브맨. 그래서 원장님 사회 기부도 많이 하시는 거죠? 제가 원장님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려고 쭉 조사를 했더니 뒷조사를 했더니 원장님 사회 기부, 사회 공헌 엄청나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잠시 처음에 얘기도 잠시 나왔는데 분석할 때 1년에 얼마나 내가 사회 기부하는지, 얼마나 공헌하는지를 분석하는 것까지 항목에 들어가 있던데 멀리 병원을 이제 그 지역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 공헌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써야 되죠.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이 지역에 행사들이 있을 때 이제 거기에 기부를 많이 하는데 최하를 10만 원으로 잡아요. 그냥 최하를 10만 원 잡고 그 이상은 제 마음이 내키는 대로예요. 좀 무겁다 하면은 10만 원 하고 여기는 좀 비중이 간다 그러면 50만 원 하고 그렇게 이제 제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의 무게에 따라서 마음의 짐이 되지 않을 정도 바로 기부 금액도 그 정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 병원의 플랜을 짜실 때 사회 기부와 사회 공헌, 사회 봉사 이런 부분도 한 항목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원장님 그 개원할 때 미션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병원을 경영하다 보면 미션 비전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업그레이드를 정기적으로 역시나 해주시나요? 저는 개원 20년 전에 개원할 때 특별한 미션이나 비전은 없었고요. 저는 개원 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거가 부모님 하모니까 이 병원은 이 지역의 것이고 저와 우리 직원들의 공동 소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졌고 그 마음을 잃지 말자가 미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원을 잘 관리하고 이 병원을 잘 운영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병원을 통해서 우리 학문의 불편함, 고통이 줄어드는 것 그런 공동의 자산이 되는 거고 또 이 병원을 통해서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새 애들을 대학까지 잘 키우고 또 여기 수입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내 행복을 필요한 비용을 창출하고 우리 직원들도 여기 와서 일하면서 그 소득으로 자기 생활과 또 가족과 함께 또 행복을 누리고
따라서 이 병원은 저와 이 직원들 공동 소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갖자가 제 미션입니다. 네. 여러분들 개원하시기 준비하면서 어떤 미션을 갖고 계시나요? 개원하시고 나서 지내시면서 미션과 비전에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개원하신 지 20년이 지난 이미강 원장님을 보면서 얼마 전에 개원하신 것 같고요. 진짜 너무 젊으시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를 오늘 인터뷰에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6부까지 또 연달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고생, 개원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사들을 위한, 개원하고 나서도 여전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의사들을 위한 개고생 장편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이고요. 네, 굿모닝 하모니카 이미카 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